반찬 중에서요, 가장 입맛을 당기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네, 나물! 나물 뭘 맞습니다. 정답이야. 바로 지금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제철 봄나물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 많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참나물 표고 된장 무침인데요. 이 참나물이 굉장히 얕은 맛이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요거 표고버섯과 같이 된장으로 조물조물 무쳤더니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취나물 차돌박이 볶음인데요. 이 한우 차돌박이와 데친 취나물을 같이 볶았더니 요게 또 새로운 일품 반찬이 돼서 아주 밥상에 올려놓으면 아주 조금 뭐랄까요, 좀 먹는 듯한 든든한 그런 반찬이 되거든요. 오늘은 약이 되는 봄나물 밥상으로 저녁을 한번 화려하게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막 생겨요. 근데 봄 나물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약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건강에 좋은 봄나물 밥상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봄나물 밥상의 가장 주된 재료인 참나물과 표고버섯을 준비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 표고버섯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표고버섯은 각종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조금 닦은 다음에 요 기둥은 이렇게 좀 자르세요. 기둥은 이렇게 잘라놓고 기둥을 자른 다음에 이 기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둥을 다 냉동실에 모아놓고 나중에 국물할 때 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을 이렇게 갓을 한번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고를 양쪽으로,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채를 썰어주면은 아주 적당하게 알맞은 두께의 감이 좀 나오지요. 네. 그래야 나물하고 무쳤을 때 겉돌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데쳐야 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요 표고버섯 우린물을 좀 빼내고 그다음에 참나물을 같이 데칠 거예요. 그래서 한 냄비에 두 가지를 다 데칠 거니까 그것도 포인트로 또 삼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참나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참나물은 사실 시장에서 요새 파드득 나물이라고 해요. 이게 워낙은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득 나물인데 우리가 보통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참나물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 파드득 나물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게 혈관 그 청정에 좀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약이 되는 밥상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표고버섯과 요 참나물. 요거는 그냥 줄기를요 한 4cm 길이로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와, 요거 자체가 약이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잎부분은 조금 요거보다는 작게 한 3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래야지 우리가 데칠 때 굉장히 시간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 요것도 줄기를 먼저 넣고 네. 그다음에 잎을 넣어야 알맞게 데쳐져요. 잎부터 넣고 줄기를 나중에 넣잖아요. 그럼 줄기 부분이 약간 질깃질깃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먼저 익혀지는 부분이 앞으로 먼저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을 좀 올려놨는데 물이 조금 끓고 있나 좀 한번 볼까요? 끓어요? 아직 덜 끓어요. 아하. 아직 덜 끓어서 제가 양념을 먼저 만들 거예요. 요 표고버섯과 요 참나물은 양념을 할 때 간장으로 안 하고 된장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이렇게 좀 먼저 풀을 거예요. 된장을 집된장. 풀고. 네, 요건 집된장이에요. 집된장을 이제 먼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뭘 푸냐 하면 바로 요게 국간장이거든요. 네. 국간장을 요렇게 놔주세요. 국간장을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표고버섯을 데치고 난 다음에 그 물이에요. 바로 표고버섯 우린 물이거든요. 그걸 쓰는구나. 표고버섯 데친 물을 딱 한 3큰술 정도만 놔둬서 약간 차게 식혀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요 양념장에 넣었을 때 된장 양념장이 이 참나물과 표고버섯에 골고루 잘 배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넣어주세요. 요걸 먼저 이렇게 잘 풀어요. 이렇게 숟가락 뒤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풀어주세요.
요거는 집된장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판하는 된장 이용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 집된장이 조금 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큰술 넣었는데 반 큰술만 넣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다 이제 나머지 양념장 넣으시면 돼요. 대파,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된장을 넣는 양념장에는요 마늘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2분의 1 작은 술만 들어가요. 왜 왜냐하면 그런가요? 마늘의 향이 너무 짙잖아요. 그러면 된장의 향이 깎여요. 그래서 된장의 향을 살리려면 다진 마늘은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같이 넣어주는 네, 거구나. 요거를 같이 넣어주는데 비율은 2대1. 그러니까 들기름이 1이면 참기름은 반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야, 저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참기름 들어가고 들기름 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향하고. 워낙 뭐. 우리 어머님들은요 들기름하고 참기름 같이 하셨어요. 그래야 훨씬 더 고소한 맛도 많이 나고.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양념장이 다 준비가 됐으면 어디 한번 볶아요. 끓고 있나? 이번엔 끓겠죠. 네, 끓어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같이 먼저 넣냐면 요 표고버섯을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왜냐하면 나물에다가 데칠 거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네. 그럼 수분감이 조금 이 안에 있으면서 표고버섯이 조금 나른해지겠지요. 네. 이렇게 데쳐주세요. 금방 데치고. 금방 뭐 그렇게 오래 할 건 아닌 것 완전히, 같아요. 네, 완전히 이렇게 데쳐주세요. 근데 요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만약에 표고버섯을 저는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가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댁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데치고 표고버섯을 넓은 채반에 놓고 그냥 그대로 식히세요. 물에다 헹구지 말고. 그래야지 버섯이 갖고 있는 맛있는 맛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식혀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생방송이라 요거를 이렇게 놓고 찬물에. 한번. 아니요, 찬물에 안 해요. 그래도 맛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국물만 이렇게 꾹 짜요. 뜨거운 물만. 찬물에 넣어버리면 그 향과 네. 맛이 빠져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요거 좀 이따 쓸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저는 표고버섯을 데칠 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데쳤어요. 맹물에. 근데 이번에는 참나물을 데쳐야 되잖아요. 뭘 넣어야 될까요? 소금을 넣어야죠. 소금으로. 그렇죠. 근데 표고버섯 데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표고버섯 우린물을 3큰술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아까는 저는 넣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고버섯 데치고 난 다음에는 표고버섯 물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3큰술만 넣고 요거를 이제 양념에 활용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식혀서. 그렇죠. 식혀서. 자, 그랬으면 이제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고 제가 아까 줄기부터 데치라 그랬잖아요. 네. 줄기부터 데쳐주세요. 이렇게. 소금 넣고 하면 또 더 파릇파릇. 그렇죠. 푸릇푸릇하죠. 네. 줄기부터 이렇게 넣고 딱 셋만 세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걸 넣으세요. 잘 세네요. 타이밍이 딱 잎도 맞네. 넣으세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저어주고. 잘 저어주고 요거는 이제 무침이니까 우리가 오래 데치지 않아요. 오래 데치지 않고 줄기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씹힐 만큼만 데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파랗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건져요. 색 너무 이쁘다. 이렇게 건져주세요. 오. 싱그럽게 네. 찬물에 바로 찬물에 헹구고 담그네요, 이거는. 봄에는 진짜 찬물에 봄나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약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봄나물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봄만 되면 약간 쌉쌀한 나물들이 땡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원해서 그래요. 이제 요게 들어가 줘야지만 몸이 이제 여름을 이기게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짜요. 이따가 넣어요. 그리고 꼭 짜서. 넣고 짜서
일단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찬물이잖아요. 찬물에 봄나물이 굉장히 싱그럽게 요게 헹궈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건져 놓으세요. 이렇게. 아, 근데 가서 참나물이라고 안 하고 푸드득 나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시겠는데. 파드득 나물이요? 파드득, 푸드득인 줄 알았어. 파드득 나물. 파도둑 나물? 근데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드득 나물, 참나물. 저분들이 이렇게 또 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 알아듣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꼭 짜서. 이렇게 짰으면 요게 보면 약간 야들야들하게 수분감이 조금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요따가 집어넣어요. 아, 아까 양념에다가 양념에다가 네, 맛있는 넣어주세요. 양념을 묻힐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고버섯 요거 식혀놨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꽉 짜요. 아, 표고버섯 향이 정말 좋은데. 그렇죠, 향이 좋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넣어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조물조물. 살살살살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 버섯이 약간 고기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고 이래서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 근데 만약에 표고버섯이 지금 당장은 없고 뭐 찾아보니까 새송이 버섯이 있어요. 새송이 버섯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식감이 약간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깻가루만 좀 깻가루. 넣어주세요. 깻가루 어머, 넣어주고 깻가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저거 막 무치자마자 먹으면 더 맛있는데. 네, 야. 정말 맛있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릇에다가 담아내기만 하면 돼요. 표고버섯과 아우, 참나물이 맛있어야겠다. 같이 되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참나물 표고 된장 무침이 네, 완성됐어요. 요게 굉장히 그 참나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고버섯까지 같이 이렇게 묻혔기 때문에 향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얕은 맛이 있어요. 씹히는 맛도 있고. 네. 아유, 와, 어떠세요? 향이 일단 향이 끝났어. 지금 뭐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 향으로 압도하는데요. 이 된장하고 참기름이 와. 섞인 이 향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밥을 좀 넣고. 와, 짭짤하면서 그렇죠. 향이 씹을수록 싹 입안에 배는 게 그냥 뭐 봄을 느끼게 해주네요. 식감도 너무 좋아요. 완전 본 맛이잖아요. 네네네. 향기로운. 참나물이 이렇게 질기지도 않고 아작아작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표고버섯은 또 부드럽잖아. 조화가 너무 좋네. 저번에 데쳐놓으니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때요? 표고버섯 예. 물이 약간 들어간 그래서. 된장이기 때문에 네. 짭짤하진 않잖아요. 버섯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버섯 향이 이거- 좋네. 밥 반찬으로 너무 딱이고요. 네. 한 번씩 이 참나물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완전 봄이에요. 야, 다행이야. 완전 본 맛이죠. 네. 자, 그렇게 느끼셔야지만 아주 맛있는 참나물과 된장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